한국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제품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한국 제품의 일본 점유율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기업들은 손쓸 시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 누적 판매량이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013년 첫 양산에 돌입한 지 8년 만입니다. 프리미엄 TV 수요 증가에 힘입어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OLED TV 패널 사업에서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1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OLED TV 누적 판매량은 11월 말 기준 2,050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OLED TV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어 사실상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OLED TV 판매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TV 판매량은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는 펜트업 소비로 TV 구매가 이미 많이 이뤄진 것이 큽니다. 또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동영상 시청도 늘어난 게 TV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OLED TV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OLED TV 패널 누적 판매량은 2016년 100만 대에 이어 2018년 500만 대, 2020년에 1000만 대를 돌파한 뒤 올 들어 2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옴디아는 올 한해 OLED TV 판매량을 580만 대에서 610만 대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650만 대로 또다시 높여 잡았습니다. LCD TV 가격 상승으로 OLED TV로 수요가 많이 넘어온 영향이 큽니다. 한국 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게이밍족이 증가함에 따라 화질과 성능이 뛰어난 OLED TV를 게임용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고화질 TV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며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장시간 TV를 보더라도 눈 피로감이 덜한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 내 OLED TV 점유율은 2019년 26%에서 올 3분기 36.7%로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패널 생산을 위해 장기간 투자한 노력이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TV용 OLED 패널을 양산했던 2013년엔 LG전자 외엔 OLED TV를 판매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프리미엄 TV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2015년엔 일본 파나소닉이, 2016년엔 유럽의 필립스와 그룬딕 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납품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OLED 패널 개발 소식에 차라리 후지산을 물구나무 걸음으로 오르겠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고 비웃던 일본 기업도 이제는 LG 디스플레이 없이는 OLED TV를 생산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늘어나는 OLED TV 판매량을 감당하기 위해 국내 경기 파주와 중국 광저우 공장의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광저우 8.5세대 OLED 공장의 생산 능력을 기존 월 6만 대에서 9만 대로 늘렸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파주에 월 8만 대 생산 규모까지 합치면 연간 1000만 대의 TV에 공급할 수 있는 패널 생산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이 4분기에 더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올해 사상 처음으로 OLED TV 패널 사업에서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의 2022년 OLED TV 부문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7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대폭 늘어난 약 5,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온 값진 노력이 마침내 결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좋은 소식은 대기업뿐만이 아닌데요. 한국 스타트업이 매출 2조 원대에 일본 대형 백화점과 손잡고 국내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온 오프라인 융합 한국관을 엽니다. VR 에듀가 자사 비대면 여행 플랫폼 인조이 스트리트를 활용, 일본 마루이 백화점에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마루이 백화점은 일본 일부 상장 그룹인 대형 백화점입니다. 도쿄 중심의 칸토 지역에 도카이, 간사이, 규슈 등 31개의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VR 에듀에 따르면 마루이 백화점 측이 인조이 스트리트를 활용한 사업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권 운영 등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유라쿠초 도쿄 소재 백화점 내부에 한국권이 개설됩니다. 인조이 스트리트에 입점한 한국 제품을 전시해 판매키로 했습니다. 이에 맞춰 VR에듀는 국내 우수 제품을 보유한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일본 내 한국권에서는 한국 제품을 직접 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제조사의 공장, 판매점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방송으로 지원합니다. 현지 백화점에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배송이 이뤄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직접 배송이 나갑니다. 김재현 VR에듀 대표는 한일 간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지만 지속적인 협업이 이뤄지면 언젠가는 한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관계가 개선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은 과거에 어려웠던 환경을 발판 삼아 놀라운 성장을 이뤘으며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 발전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폐쇄적인 시장으로 알려진 일본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선전은 특이점이라며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을 보면 거의 9화 이상이 한국 제품이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의 동향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확실히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군요. 문 대통령의 경제 대책이 성공한 건지 이로써 일본에 지지 않는다고 자화자찬해도 좋겠지요. 근데 무역 수지를 안 나타내는 건 왜죠? 정부의 활동을 어필하기 위해서 혹은 한국민의 자화자찬을 위해서 좋은 글을 쓰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세계적인 물류난과 공급망의 차질 등을 극복한 것은 아닌데 잘 기재하시네요. 어디까지나 수출액을 말하고 있는 내용일 뿐 수출 물량으로 볼 게 아닙니다. 게다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은 늘어도 수입액은 상당히 부풀어 있어서 사실 무역 수지는 적자가 아닌가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엔 코로나 회복의 영향이라던가 하는 내용은 아니네요. 코로나로 인해 사망자가 꽤 나오고 있는데 수출이 늘어서 기뻐하고 있네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은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합니다. 비록 경제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젠 IMF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군요. 일본 기업은 원료 가격의 인상분을 확실히 가격에 추가하도록 일본의 하청업자들에게 강요하지 말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출면은 괜찮은데 수입 부분은 일절 언급이 없는 건 왜죠? 이제는 일본을 훨씬 능가하는 기술과 경제력 부문에서 진정한 선진국이라니 부럽네요. 환율 하락으로 수출액은 확대되었지만 환율 하락으로 수입액도 무시무시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외화 달러 보유도 적고 외국 은행에 신용장이 없으면 무역도 할 수 없는 약한 나라. K무역이 성공한 대신에 K방역은 실패했다는 기사입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화자찬 보도에는 언제나 뒷면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는 글도 붙는 게 너무 일반적이군요. 수입액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즉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있다는 거겠지. 지금까지 한국 기업 선전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